15세기 조선에서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기구에는 적도좌표와 지평좌표를 통해 조선시대 천체 위치를 측정하는 간의, 낮과 밤의 시간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일성정시의, 적도면 휴대용 해시계인 천평일구, 마찬가지로 적도면 휴대용 해시계인 현주일구, 태양의 출몰 시간과 출몰 방위를 알 수 있는 해시계인 정남일구, 계절을 동시에 알 수 있는 앙부일구와 같은 관측시계들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무수한 분야의 과학 발명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조선시대 15세기 과학의 발전을 이끈 세종대왕에 대한 평가는 최근에 들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필요성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세종의 학문하는 태도와 인재 등용은 과학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종의 학문에 대한 관심과 지도력은 한국 과학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전이 지속되지 못하고 세종시대 이후에 쇠퇴했다는 것이 이전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과학사학자들은 세종시대 이후 천문학을 제외한 과학사상에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왔고 이러한 오해를 지적합니다. 조선시대 과학기술에 대한 오해로는 15세기가 조선 과학기술의 황금기였으며 이후 전통과학이 계승되지 못했고 쇠퇴했던 전통과학이 이후 실학으로 되살아나는데 이는 서양과학의 수용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활도 이어지지 못하고 19세기에 급격하게 쇠퇴하는데 20세기 이후 서양의 근대과학이 정착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실학에 대해 알아보자면 실학은 조선 후기의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등장한 사상책이었습니다. 즉,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으려는 새로운 학풍이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박제가, 정약용과 같은 학자들이 이러한 실학사상의 체계를 세운 학자들입니다. 조선의 학자들은 실학을 배경으로 전통과학이라는 기존 틀 안에서 서양과학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후기의 천문학은 서양과학의 수용으로 전통적 우주관에서 벗어나 근대적 우주관으로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성리학적인 세계관에서 서양의 우주관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학과 과학기술을 통해 전통적 자연인식체계와 서양 과학기술이 어떻게 융화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천안에 있는 홍대용 과학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역서약서와 세계지도 등 각종 서양 문물이 조선에 전래되기 시작하자 조선인들은 그 학문적 지식과 수준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유입된 서양과학은 동양의 전통과학 사상에서 볼 때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천문학은 서양의 우주론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포함된 중세적 우주관은 전통 천문학이 받아들이기에는 생소한 것들이었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우주론에서는 구형의 지구 모양의 하루에 한 번 회전하는 항성천구의 존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조선인들은 서양 기술을 접목한 천문시계를 제작하는 등 전통과학의 바탕 위에서 서양과학을 접목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송희영의 혼천시계입니다. 송희영은 동양의 천문기기에 서양식 자명종의 원리를 융합한 새로운 모델을 창안했습니다. 홍대용은 중국의 선교사들을 직접 만나 서양과학을 체험하며 조선시대의 지전설, 무한우주론과 같은 과학사상을 주장했던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구도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며 눈에 보이는 태양계만 보지 않고 또 다른 별의 세계를 우주 속에서 보았던 독창적인 과학사상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서양과학 문물을 동양과학 사상에 대입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과학이 세종시대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